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김효승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담한 만남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마지막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께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은동 전 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6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임기가 길게 이어지나요? 예, 저희들 임기가 3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 정관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년까지는 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에 이 재난 현장 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냐고 노력해 왔습니다. 또 6년 동안 하셨으면 누구보다도 이 경기지사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한적십자사 하면 혈액, 재난구호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였나요? 적십자가 하는 일이 광범위합니다. 이게 많은 도민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적십자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만큼 맞습니다. 적십자가 적극적으로 이 홍보에 나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이거는 적십자는 도민이 주인입니다. 도민의 송금에 의해서 100% 운영되는 그런 국민의 조직입니다 하는 걸 열심히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예대로 이제 혈액 사업을 하죠. 그다음에 재난 관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후세들 위한 청소년 적십자단에서 RCY라는 또 후계자를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 협력도 하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다루고 그러니까 적십자는 한마디로 글로벌 재난 구호기면서 인도주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난 현장에 가면 항상 적십자 마크가 보여요. 그렇죠. 뭐 2013년도에 오셨으니까 이후에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2013년에 회장에 연말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 이듬해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이뤄졌어요. 저는 그때 참 쇼크였는데요. 국민에게 쇼크였죠. 예, 그때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이 적십자 봉사원들이 제가 도에서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스스로 안산 지역에 있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나서서 딴 곳에서 뭐 인력 뭐 지원하러 오면은 그분은 어디 배치해주고 또 어느 분들은 이제 또 뭐 어디 또 예를 유족들이 팽목한 가면은 그냥 그 먼 길 갈 수가 없으니 가는데 그렇죠. 가실 음료 뭐 식사 제재를 실어주는 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하는 재난 훈련하는 적십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한 100일 동안에 저희들이 그 분향소 관리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그 장례시장 관리 이런 걸 적십자 봉사원들이 나서서 31개 시군의 2만여 명의 봉사들 교대로 그 임무를 수행했죠.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적십자 보면 국제 원칙에는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무슨 공정, 뭐 인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봉사라는 단어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딴 건 안 붙어 있는데 자발적 봉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서 봉사하는 거지 누가 당신이라고 등 뛰미로 하는 봉사원은 한 명도 없거든요. 일례를 들면 그 당시에 그 무더웠습니다. 적십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저분은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분은 자기 생업이 있다. 생업도 지쳐놓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이다. 저분 내 금전적으로 일원 한 푼도 주는 게 없다. 자발적 마음이 우러나서 이 재난 당했을 때 자기가 기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러냐고 말하면서 적십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사 회장도 현장에 직접 나가시나요? 뭐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직접 그 현장에 저희들이 급식차가 있습니다. 또 세탁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도내 보면은 화재도 많았어요. 또 이 홍수로 인한 그 재난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이제 급작히 이제 지원 나가서 급식하는데 같이 거들고 또 이 빨래를 세탁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집적시가 행사를 하고 또 저도 이제 그 터번을 쓰고 제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박스에 넣어갖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에 직접 배달하는 이런 일도 하고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 아무래도 시민이 다 같이 하는 행사 하면은 1m 일원 나눔 걷기 행사. 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운영을 좀 하셨는지. 그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그 모금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사회공헌 하는 그런 그 기관 단체하고 같이 저희 적십자가 체유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17번째입니다. 이게 전국에 1m 이런 그런 자선 걷기가 많은데 경기 적십자 하는 게 하나의 모델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 한 2만여 명이 모여요.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특히 팁으로도 하고 같이 제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m 이런 자선 걷기를 나와서 뒤풀이하는 공연 프로그램이 아주 그 무대 등장하는 출연진들이 베스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해마다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예, 학생들이 예. 많아서 예. 활기찼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대학생이나 이 청년층에서도요 적십자의 그 나눔 활동에 아주 관심을 갖고 나보다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뭐 좀 더 봉사라고 나눔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 친구들 볼 때 발전의 앞날이 가능성이 있네요. 밝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지난 6년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일은 참 잘했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예. 적십자의 모금이라는 건요 어느 정도냐 국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100% 국민 성금입니다. 그 성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자가 적극 손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저희는 사회협력을 강화했어요. 1m 이런 자선 걷기도 그 대표적인 얘기고 저희들 희망 페스티벌이라는 또 청소년을 위한 어려운 학생들을 뭐 공부방을 만들어 주다든가 희귀병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한 게 다른 지사에 말이죠. 벤치마킹 해요. 그래서 뭐 씀씀이한 바른 기업이라든가 그래서 기업을 대상하는 모금 프로그램 이런 것이 500호를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모금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니까는 월 회비가 한 5억 정도가 모이는 이게 아마 전국 적십자에 첫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저 혼자 한 일은 아니고 저희들 임직원 또 봉사원들이 적극 나서서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곳간을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해온 그게 아마 전 보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인들한테는 집에 오잖아요. 예, 그 지로용지가 회비 내는 오죠. 지로용지가 예. 오는데 예. 그걸 어떻게 내야 될까요? 근데 지로용지를 세금 고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성금입니다.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는 건데 그 이제 가구당 10,000원이죠. 그런데 겨울철은 어려운 사람은 더 손실인 계절입니다. 이럴 때 마음이 차가운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연말 아닙니까? 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꽃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6년을 일하셨잖아요. 예.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보수가 얼마나 되는 직함인가요? 뭐 무보수 직함인가요? 어떤가요? 적십자 회장은요 정관의 네.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오히려 저도 명예직이군요. 명예를 위해서 1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도 이게 좀 성금을 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십자에 전국에 있는 15지사 회장 마찬가지고 또 본사에 있는 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는 돈을 재난 구호라든가 이런 데 쓰라고 그랬지 무슨 회장 뭐 판공비니 속된 말로 뭐 그런 데 쓰라고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염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6년 동안 무보수에 예.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하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는 명예라고 생각해요. 적십자 회장도 그 말 그대로 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조직에 장을 했지만 가장 보람된 것이 바로 난 적십자 회장이랍니다. 왜? 이건 저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가는 거죠. 누구한테도 떳떳이 당신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 좀 해주세요 하고 누구든지 해주세요. 뭐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책을 이런 내용으로 내셨다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평소에 6년 동안 많은 책을 보면서 특히 적십자의 뭐 주제어랄까 키워드가 이런 희망, 나눔, 봉사, 뭐 자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글귀를 제가 쭉 모아놨었어요. 그래서 6년 후 내가 그만두는 날 이걸 좀 책으로 엮어서 오신 분들한테 답례로 이렇게 좀 드렸으면 하겠다 생각하고 또 제가 또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며 쓴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집대성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그 책인가요? 예, 눈과 마음이 커지는 한마디 이렇게 그 제가 눈이 적죠. 그래서 눈도 커지고 또 마음도 커지고 포근한 마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글귀를 많이 넣습니다. 넣고 또 관련되는 저 적자 활동하면서 나온 네. 이런 사진도 이렇게 좀 넣어서 뭐 지루하지 않게끔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 그대로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연말에 이웃에게 베풀고 따뜻한 정을 나눌 때 아마 마음이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예, 예. 그럼 좋은 한마디 글귀가 있으면 좀 소개 예.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임할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마지막 글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세상에 끝은 없다. 단지 내가 가지 못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좀 의미가 있는 말을 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끝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 딸린 건데 저도 이제 남은 생애를 제가 갖고 있는 재능과 제가 갈 수 있는 건강을 갖고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서겠다 하는 그런 함축된 의미가 그 글귀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대담한 만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전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또 작가로도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책 50권 집필이 목표시라고요. 예. 제가 이 학창 시절에 그 대학 재학 중에 제가 시인으로 시문학이라는 잡지로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그 학생 시절에 시인 된 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 이제 다양한 책을 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제가 다산 정약용 평전을 읽었어요. 야, 이분이 18년 동안 강진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500권의 책을 쓰는가. 그리고 책이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참 목미시면서 경세유표, 후문신 다양한 세계를 그렇게 쓴다. 그 당시에 아마 외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그 번역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노벨 문학상 까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근접할 수는 없지만 내 생애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적어도 50권은 써놓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그럼 목표는 얼마나 채우셨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아까 보여준 예? 눈과 마음이 커진 한마디가 딱 40번째, 40번째 책입니다. 앞으로 이제 10권만 하는데 그 가능할런지는 저도 알 수 없죠.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수원 예총회장도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어차피 이제 문인이었기 때문에 뭐 예총이래 예술총 단체니까 그래서 그 임기가 그 4년이에요. 4년인데 그걸 3번을 했으니까는 12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이 사실 예술의 도시로 불리기는 아직 미흡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참 그때 당시 예총의 존재도 미미했고, 뭐 예총군인가 무슨 뭐 어떤 저 총포사 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 대상으로 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예술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서 3개월 과정에 예술학교 운영하면서 뭐 클래식 음악은 어떻게 감상하는 거다. 현대미술은 어떻게 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총론적인 걸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주 저 시민들한테 인기였어요. 1년에 한 3차례를 했거든요. 3개월씩이니까. 또 그분들도 하면서 옆에 저희들이 예총회관을 마련해 갖고 거기에 그 아마추어 단체도 연습실이 없거든요. 연습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많은 아마추어 단체 와서 연습을 하게 해갖고 또 그분들 1년 동안에 총 결산하는 종합예술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것도 참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보람있게 해서 이제는 수원이 예술의 도시 수원을 불리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별난 취미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병따개를 모으신다고요? 예, 예. 저는 이제 그래서 저를 별난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병따개 전엔 저는 대한민국의 잡지 창간호만 모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50년 동안 모아서 한 10,000여 종. 제가 없으면 그 잡지 창간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 박물관을 기증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병따개는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통닭집에 뭐 냉장고 붙이는 병따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병따개는 그 나라의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아주 그걸 보면 그 나라 산업기술, 문화, 예술 이런 게 다 집대성 있는 손 안에 든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전시까지 다 한번 했습니다. 제가 손 안에 담긴 오픈을 해갖고 해서 예술품 해갖고 그래서 이 병따개가 이제 쭉 각 나라별로 언어도 담겨 있고요. 네, 언어도 담고요. 그래서 국기도 보이고. 네. 이게 전시라고 하면 보통 많이 모으신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제가요 130개 나라에 한 5,000여 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말이죠. 네. 염태영 수원시장께서도 그 네덜란드 덴마크를 다녀오더니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병따개 5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즉각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소품이기 때문에 바로 못 받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할 정도로 이제는 제가 병따개를 모으는 걸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1~2점씩 꼭 갖다 줘요. 그래서 저를 유명 미스터 인사가 되셨네요. 네, 저를 그래서 미스터 오프너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해봐도 전 세계 뭐 맥주 축제가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 네. 또 칭따오 뭐 맥주 축제가 있지만 이 오프너만 갖고 전시한 적도 없고 이렇게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상에 나온 게 없어요.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처음이에요. 많은 오픈을 전시도 가지고 처음이에요. 계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그래 이 전시할 때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쓸모없는 것도 이게 모아놓은 거 예술이 되네 그러더라고요. 쓸모없는 건 아니죠. 병 따고 놓아두는 그렇죠. 소품으로만 예, 예.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언젠가는 제가 수원 박물관 기증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거 움켜쥐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 사람이 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뭐 취미도 갖고 계시고 나눔에서도 활동하셨고 뭐 예총 활동도 하셨는데 이게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까요? 또 그래요. 다른 계획? 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제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가 별거 같지만은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창조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역사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삶의 지혜를 다양하게 주고 그런데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재능이라든가 또 건강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남을 위한 그런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이 봉사와 나눔은 그 찬란한 세계는 저한테는 결코 잊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갖고 남은 생을 멋있게 살다 가려고 합니다. 연말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예. 시기를 보내게 되시잖아요. 예. 봉사와 나눔 강조하셨는데 봉사와 나눔 의미가 어떤 건지 왜 해야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특히 연말은 춥죠. 없는 사람은 더 춥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온종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나누는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나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 더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블리스 노블리스라고 하는 이런 용어처럼 좀 여유가 있은 분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나눔 많은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로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눌수록 행복은 커진다고 하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담한 만남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